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드디어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 전공 분야가 나왔습니다. 자, 조주 기능사 필기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제가 또 소믈리에로서 경력을 쌓아가고 있기도 하고, 또 술에 관련해서 많은 일화도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과 같이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주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음료론부터 이렇게 영어, 비즈니스 영어죠. 우리가 서비스 영어까지 시험 범위로 나와 있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와인과 위스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라면은 잘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어려운 이제 외래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살려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료론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추려봤습니다. 자, 먼저 음료란 음료의 분류를 외워두시면 되는데요. 자, 알코올성 음료가 있고 논알코올성 음료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알코올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논알코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음료라는 것은 이제 마실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액체를 음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물도 음료의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주세법상 알코올에 대해서 정의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기서 알코올이란 이제 1도의 알코올, 1도만 있어도 알코올 음료라고 부르고 있고요. 15도에서 온도에서 측정을 한다라는 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효주의 범위를 보시면은 탁주, 막걸리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발효주 많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영양음료라고 이제 노알코올 음료에 들어가는 대분류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주스, 오렌지 주스나 뭐 딸기 주스, 수박 주스 이런 것들, 그리고 우유까지 포함이 된다. 그리고 기호음료에는 커피, 차 이런 것들이 있고 추가로 시험에는 코코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코코아는 너무 비주류이기도 하고 해서 잘 나오지는 않고요. 커피, 차 등이 기호음료에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알코올 음료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알코올 음료라는 것에선 일단은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먼저 양조주를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막 단발효주, 복발효주, 병행발효주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발효주는 그냥 포도주나 이제 과실주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복발효주라는 것은 맥주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행발효주가 되겠죠. 병행 발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청주, 막걸리, 소홍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병행 발효주는 일단 우리나라 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증류주죠. 사실 조주기능사를 따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바텐더가 되려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증류주에 대해서 공부가 조금 심도 있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일이라고 이제 곡류, 기타 이렇게 해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크게 나누는 건 사실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에도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요. 자, 이제 브랜디, 꼬냑, 아르마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마찬가지 뭐 꼬냑이나 아르마냐이 사실은 브랜디의 한 가지의 종류이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곡류는 이제 뭐 보리, 밀, 옥수수, 감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제 위스키와 진, 보드카 등의 종류를 공부를 할 거고요. 기타 뭐 럼이나 데킬라, 럼 같은 경우는 캔디케인이라 그러죠. 사탕수수로 만든다라는 거. 그리고 데킬라는 아가베라는 식물로 만듭니다. 자, 이거는 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혼성주에 대해서도 이제 바텐더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 혼성주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첨가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멜론, 뭐 애플퍼커, 크렘드 바나나, 크렘드 카시스, 이제 크렘드하고 뒤에 뭐 과일 이름이 많이 보통 들어가고요. 크렘드 망트 하면은 크렘드 민트 향이 나는 거죠. 그리고 갈리아노, 뭐 샤르트레즈, 아마레토 깔루아, 드람비, 앙고스트라, 비터스. 자, 요런 내용에 대해서 혼성주는 지금 적어 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종류에 대해서 한번 꼭 염두해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양조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조주에는 곡류와 과실류가 있어요. 말씀 그대로 곡물로 만드는지 과일로 만드는지 따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양조주에서는 일단 맥주와 와인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일단 알코올이 어떻게 생기냐? 효모가 당을 분해하면 알코올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양조주에서는 20kg를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20도수를 높이려면 아무래도 증류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효모가 당을 분해하면서 알코올을 만든다라는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당분이 있어야 효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이 없어요. 맨 처음에 보리는. 그래서 싹을 틔우면은 이제 당분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발효를 해서 만드는 게 이제 맥주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당분이 없는 곡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화해서 메가를 만들어서 당질을 한 다음에 만들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병이프, 이제 우리가 만든 양조주를 병에 담았을 때죠. 병이프 효모가 있는, 아직 발효가 가능한 요소죠. 효모가 있는 맥주나 와인은 보존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거는 당연하겠죠. 병에 담았는데도 효모가 살아있으면은 계속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게 지나다 보면은 상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거 생맥주, 오가닉, 내추럴 와인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죠. 이제 생맥주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보더라도 생맥주는 유통기한이 짧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맥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맥주는 우리가 보리로 만든 발효주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맥주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 일단 홉, 맥주의 쓴맛을 담당합니다. 자, 쓴맛과 이제 향기를 보존시키고 메가의 단백질을 제거해 줍니다. 자, 아까 맥주 만들 때 우리가 보리에 싹을 틔워서 당질화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메가가 되는데 여기서 단백질을 제거해 주는 역할이 홉이 한다라는 거.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홉은 마찬가지로 잡균을 제거하거나 거품의 이제 향기, 아까 향기 말씀드렸죠. 향기와 지속성 그리고 수구성이 안 된 암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리 볼게요. 보리는 껍질이 얇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단백질이 적어야 좋은데 이제 우리가 아까 당질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싹을 틔운다고 했죠. 그래서 보리 같은 경우는 이제 95% 정도의 발화율이 잘 되는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수분 함유는 10% 정도 되면 좋고 전분은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보리를 싹 틔운 거예요. 보리에 싹을 틔운 다음에 정확히는 건조까지 시킨 게 이제 메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메가가 숙성 기간 동안 단백질과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에 들어가는 성분들, 홉, 보리, 메가에 대한 개념,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까지 머릿속에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라별로 맥주를 어떻게 읽는지 요거는 뭐 우리 조주기능사로서 상식이기도 하고 간혹 시험에 나오기도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독일에서 비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포르투갈, 스페인어 같은 언어로 쓰죠. 세르베하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비에흐라고 읽고요. 이탈리아는 비르라, 이렇게 발음을 약간 굴리는 비르라라고 읽고요. 그리고 러시아나 체코는 피보, 그리고 중국은 페이주, 그리고 일본은 비르라고 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맥주죠. 자, 맥주의 분류. 자, 요거는 사실 실무에서 중요하지 않지만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자, 상면 발효 맥주라는 게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자, 요거는 발효하는 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상면 발효 효모. 쉽게 얘기하면 그냥 효모, 발효 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효모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고온에서 발효시킨 것을 우리는 상면 발효 맥주라고 하는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봐야겠죠. 자, 먼저 포터 맥주, 에일 맥주, 스타우트 맥주가 있어요. 포터 맥주는 일단 흑맥주를 얘기를 하는데 약간 쓴맛이 덜한 흑맥주를 얘기를 합니다. 알코올 도수는 보통의 맥주 알코올 도수와 비슷하고요. 에일 맥주는 홉이 많이 들어가서 쓰겠죠. 아까 홉은 쓰고 향기를 담당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일 맥주는 쓰고 향기가 좋습니다, 보통. 그리고 또 거품이 적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스타우트 맥주 잘 알고 계시죠? 메가를 볶아서 캐러멜라이즈, 약간 갈색처럼 그을린 거죠. 캐러멜라이즈를 한 뒤에 맥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는 아니지만 알코올이 6도에서 8도, 보통 알코올 뭐 맥주보다는 뭐 1도 정도는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친구 보크비어입니다. 자, 흑맥주 중에서도 알코올이 높은 것을 우리는 보크비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보크비어가 어떤 건지 머릿속에 담아 주시고요. 자, 우리 생맥주 드래프트 비어라고 하죠. 생맥주는 뭐냐 그러면은 자, 효모를 살균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기한이 짧아서 저장기간이 짧아요.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본연의 맛이 더 살아나서 생맥주가 더 맛있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효모가 있기 때문에 저장성이 낮고요. 라거나 스타우트 같은 맥주들은 살균을 했기 때문에 오랜 저장이 가능하다는 것. 즉, 라거나 스타우트는 우리가 효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와인입니다. 자, 조주 기능사의 문제는 와인이에요. 사실 바텐더를 하시는 분들이 와인을 많이 접하실 일이 없는데 와인에 대한 부분이 꽤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와인이 거의 뭐 1과목 같은 경우에서는 절반 이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와인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와인은 일단은 수확, 분쇄, 발효, 압착, 숙성, 여과, 병입의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제껴볼게요. 수확이나 병입은 당연히 처음과 끝에 존재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분쇄를 먼저 해야지 일단은 그 포도를 분리를 할 수 있겠죠. 나무 가지와. 그리고 나서 발효를 하고요. 압착 한번 쭉 짜냅니다. 그 발효한 것들을. 그러면은 이 주스라고 흐르는데 흘러내리는 주스들이 있죠. 이제 액체를 주스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숙성을 하고요. 이제 1년의 여과 과정을 거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실제로는 이렇게 다 하진 않지만 시험에서는 이 과정을 거친다라고 정해놨으니 우리는 이 과정을 외워야겠죠. 자, 그리고 와인에는 이산화황이 아주 극소량이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와인에도 효모가 있겠죠. 그 효모의 역할을 멈추게 해주는 것이 이산화황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황이 들어가면은 산화가 방지되고 부패가 방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황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발효가 계속 되기 때문에 저장 기간이 짧겠죠. 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맛이 있다라고 홍보를 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내추럴 와인, 오가닉 와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더 심오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 포도로 와인을 만들었을 때 알코올이 몇 도 정도 되겠다라는 게 계산이 가능해요. 자, 왜냐? 16.5g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와인에서 1도의 알코올을 만들려면은 16.5g의 당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거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 이 계산으로 몇 도 와인이 탄생할 수 있는지 알겠죠? 자, 그리고 와인에 부르는 명칭은 제가 나라 3개 정도로만 중요하게 추려봤습니다. 자, 일단 프랑스는 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꼬끄뱅 하면은 꼬끄가 닭이죠. 닭을 와인에 넣고 조린 음식이 프랑스의 꼬끄뱅이 있을 거고요. 이탈리아는 비뇨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마찬가지 스페인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나라는 비뉴라고 읽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간혹 나오는 게 이제 프렌치 패러독스예요.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게 프랑스 사람들이 고지방 음식을, 고열량 음식을 많이 먹는데 왜 심장병이 안 걸리냐? 라고 알아봤더니, 그 이유는 와인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거 머릿속에 꼭 담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레드 와인 품종 한번 제가 나눠봤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레드 와인에 있는 이제 물질이 뭐냐? 레스베라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물론 세로토닌, 뭐 안토시아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일단 시험에는 레스베라트가 좀 나와요. 레스베라트롤이 좀 나오는데 황산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레드 와인 품종 한번 읽어볼게요. 외래어라 굉장히 힘들지만 읽어보시다 보면은 언젠가 익숙해집니다. 자, 까베르네 쇼비뇽, 까베르네 쇼비뇽, 까쇼라고도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한 특징은 껍질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포도 알갱이는 작은 편인데 껍질이 두꺼운 편이에요. 그 까베르네 프랑, 자, 프랑스 거 마찬가지 프랑스가 원산지고요. 이건 조미료 같은 포도라서 블렌딩 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메를로는 부드러운 느낌이다. 돼지랑 어울린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피노누아는 최고급 와인을 만드는데 많이 씁니다. 하지만 껍질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병에도 잘 걸려서 쉽게 수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피노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시라즈는 일단 요것만 알아둘게요. 호주에서는 시라즈라고 읽는다 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감에는 특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졸레 누보를 만드는 포도다. 자, 보졸레 누보라는 거는 프랑스에서 나오는 이제 햇 와인, 그 해 수확한 포도로 만드는 와인을 보졸레 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보졸레 누보에 대한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어떤 와인인지 알아두시고요. 자, 말백이라는 것도 레드 와인이죠. 강력한 알코올력이 매력적이고요. 템프라니오는 스페인의 대표 포도 품종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하면 템프라니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산지오베자, 바르베라, 네비올로, 돌체토, 뭐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이런 것들이 뭐 많은데 시험에는 일단은 요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화이트 와인 대표적인 거 한번 볼게요. 자, 샤르도네 대표적인 화이트 와인 포도 품종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우리가 영어로 읽으면 샤도네이라고 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쇼비뇽 블랑, 뉴질랜드가 가장 유명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슈냉 블랑은 시원한 과일 향이 납니다. 그리고 세미용, 달콤한 스위트 와인을 만드는데 사용이 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리슬링은 독일이 가장 유명하다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프랑스 북부의 알자스 지방에
리슬링도 맛이 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양조주 국가별 와인 특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랑스인데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와인 산지는 일단 들어보셨을 만한 보르도 그리고 부르고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방금 말씀드렸던 알자스, 프로방스, 샹파뉴, 랑그독, 루시옹, 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친구들이 누구냐? 보르도, 부르고뉴, 쌍파뉴, 뭐 론 정도 일단은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르도에 어떤 마을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보르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경기도 이천이다 이 정도 되면 이천에도 여러 가지 마을이 있겠죠. 이제 그 보르도에 어떤 마을이 있는지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보르도에는 메독이 있고요. 생테밀리옹 그리고 그라브, 소텔은 바르삭, 포물로 이 정도 알면은 사실은 웬만한 와인도 다 읽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부르고뉴에 이제 그 유명한 보졸레 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졸레 지방에서 만드는 와인이고요. 아까 가메라는 포도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꼬트두르가 있고요. 마코네, 샤블리 이런 것들이 부르고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블리에서는 거의 샤르도네라는 품종을 쓰고 있다라는 거. 샤도네이라고도 말씀드렸죠. 샤르도네를 샤블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론에서는 에르미타주, 꽁드리우 이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론 같은 경우에 이제 북부론, 남부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시험에는 그렇게까지 나누지는 않고요. 자, 샹파뉴 있습니다. 샹파뉴. 샹파뉴는 샴페인을 만드는 곳이죠. 프랑스의 스파클링 와인이다 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샴파뉴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은 국제법상으로 샴페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알자스 아까 말씀드렸던 리슬링, 왜 독일이랑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리슬링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와인 등급 체계 외워두셔야 돼요. 자, 최고 등급은 AOC라고 합니다. 최상급이고요. 자, VDQS 이거는 우리가 쉽게 소믈리에 분들이 베데키에스라고 많이 부릅니다. 베데키에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두 번째 2등급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뱅드페이 지역 등급의 와인이다. 그리고 가장 낮은 게 뱅드 따블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AOC 뭐 굳이 읽어드리면은 아펠라시옹 디 오리진 콩트롤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 한번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는 피에몬테, 베네토, 토스카나 요거 3개 정도 외워주시면 돼요. 물론 뭐 롬바르디아까지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롬바르디아는 아니죠. 자, 일단은 요 피에몬테, 베네토, 토스카나 요 세 친구 외워주시고요. 피에몬테는 이제 바를로, 바르바레스코, 아스티 우리가 아시는 모스카토 다스티를 만드는 곳이죠. 자, 뭐 다스티에서 만든 모스카토 포도 품종이다 라고 해서 모스카토 다스티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됐고요. 모스카토는 포도 품종입니다. 자, 그리고 토스카나에는 키안티 클라시코가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온 친구들이에요. 자, 여기서는 포도 품종 어떤 것을 충분하냐? 산지오베제라는 포도 품종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키안티 클라시코는 거의 산지오베제로 되어 있고요. 이탈리아 와인 등급 체계는 D로 시작해요. 프랑스는 A로 시작했죠. 그래서 DOCG 첫 번째, 그 DOC 그리고 IGT 그리고 비노드 타블라. 요 비노드 타블라가 이제 뱅드 타블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프랑스에. 자, 와인 등급 체계 한번 배워 주시고요. 이거를 뭐 소믈리에 하실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 거의 읽으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독일 한번 볼게요. 독일에서는 라인가우, 라인에서는 라인팔츠, 모젤. 그 중에서도 모젤이 가장 중요하고요. 독일의 와인 등급 체계는 사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스위트 와인의 등급도 사실은 더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첫 번째 독일의 와인 등급 가장 높은 QMP입니다. QMP 그리고 QBA 그리고 랜드바인 이거 써드릴게요. 랜드바인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타펠바인 마지막은 타펠바인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럼 일상적인 와인이 프랑스에서는 아까 뱅드타블이라고 했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비노다 타볼라라고 아까 읽었었죠. 자, 마찬가지 타페바인이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와인 분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와인이 양이 꽤 많죠. 자,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일단 시험에 나오는 게 어떤 게 나오냐? 아까 샴페인,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부른다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일단은 포도는 세 가지만 씁니다. 피노누아, 피노메니에 그리고 샤르도네만 이용해서 만듭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자, 샤르도네 한 가지로만 만든 샴페인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블랑드 블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피노누아나 피노메니에, 왜냐? 얘네는 사실 레드와인 포도 품종이 들어거든요. 빨간색이에요. 검은 포도라고 하죠. 근데 껍질을 다 벗겨서 만들어요. 근데 피노누아나 피노메니에가 들어갔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블랑드 누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간혹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 머릿속에 담아 주시고요. 그래서 돈페리뇽 샴페인 있죠? 거기 돈페리뇽 수도사 아저씨가 만들어서 우리가 돈페리뇽이라고 만드는 샴페인이 있습니다. 이거 코르크마개를 만드신 분이에요. 자, 그럼 이 스파클링 와인을 나라마다 어떻게 부르는지 또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스페인, 칠레 같은 경우에서는 까바라고 얘기를 하고요. 독일에서는 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샴페인을 제외한 스파클링 와인은 백무세, 크레망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기포의 차이에 따라 나누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스푸만테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정 강화 와인에 대해서도 시험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와인의 브랜디를 첨가해서 만든 알코올 강화 와인입니다. 자, 어떤 게 시험에 나오냐? 자, 스페인의 쉐리 와인,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 그리고 시칠리아의 마르살라라는 이 세 가지 와인이 주정 강화 와인, 포티파이드 와인으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대표적인 주정 강화 와인 외워주시고요. 추가로 이제 아몬티라도가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호박색의 미디움 스위트의 쉐리 와인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솔레라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주정 강화 와인 하면 거의 따라 나옵니다. 자, 이것도 쉐리 와인에 대한 얘기예요. 쉐리 와인을 숙성 중에 이제 조금씩 블렌딩 한다. 이것저것 섞어서 만드는 시스템을 이제 솔레라 시스템. 즉, 아몬티라도와 솔레라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쉐리 와인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와인에 대한 기타 상식들, 기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와인 음용의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 크게 18도에서 6도죠. 6도에서 18도 사이에서 나눠지고 있고요. 무거운 레드 와인, 바디가 무겁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15에서 18도, 그리고 미디움은 13에서 15도, 그리고 라이트에서 레드 로제는 10도에서 13도, 자, 화이트 와인은 9도에서 10도, 샴페인은 6도에서 8도. 즉, 요거는 바디, 와인의 무게감 있죠? 약간 무거울수록 약간 두유 같은 느낌이 나요. 걸쭉한. 무거울수록 온도를 좀 더 높여서 마시면 된다라는 개념을 잡고 계시면 되고요. 화이트부터는 차갑게 마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인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 습도 70%라는 게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거는 당연히 피해야겠고요. 냄새나 형광등이나 햇빛, 진동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 정도. 사실 이거는 모든 술에 해당이 되겠죠. 자, 와인에서는 근데 습도 70%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와인 표현 이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냐? 자, 탄닌이라는 게 있죠. 탄닌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제 떫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탄닌이 세다, 높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바디 같은 경우 무게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비할수록 풀바디다. 풀바디다라고 얘기를 할수록 약간 두유, 우유 이런 느낌이 난다 생각하시면 되고, 물처럼 가볍다 하면 라이트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산도는 이제 10만, 산미 XDT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도는 높다, 낮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향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 나와요. 아로마, 노즈, 부케가 모두 향에 대한 얘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면 부케는 2차 향이에요. 2차 향. 자, 지금 혀를 안으로 말아서 입천장을 대신 다음에 안쪽 끝까지 밀어 넣어 보세요. 그럼 살짝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어요. 입천장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후각점막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거를 우리 정확히는 부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뭐 표현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피니시 마지막 향과 맛, 피니시가 긴지 안 긴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마지막 밸런스 총평을 하겠죠. 즉 내가 봤을 땐 탄닌이 이렇고 바디와 산도가 잘 어우러져서 괜찮았는데 뭐 향까지 이렇게 나는 거 보니까 요거의 밸런스는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와인 분류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 순서별로 와인 분류를 좀 해봤어요. 시험에 이런 식으로 좀 나왔는데 묶어봤습니다. 자, 식전은 우리가 아페리티프 와인이라고 합니다. 식전은 아페리티프 와인이라고 하고요. 식전을 아페리티프라고 생각한다 하시면 되고요. 그전에는 보통 드라이하거나 쓰거나 약간 이런 입맛을 돋구는 와인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드라이한 쉐리 와인이 아페리티프 와인이다. 아닌가 맞는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요.
식사 테이블 와인이라고 합니다. 음식과 함께 먹는 와인이죠. 그래서 보통 레드 와인이나 뭐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식사를 마쳤어요. 식사를 마치면 우리는 보통 디저트를 먹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디저트 와인이라고 하는데 달콤한 거를 아무래도 마시면 좋겠죠. 포트 와인은 굉장히 달아요. 아까 말했던 스위트 와인,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스위트 와인이 포트 와인이죠. 자, 그리고 스위트 쉐리 와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달콤한 와인이라면 다 되겠죠. 뭐 독일의 아이스 와인도 될 거고요. 뭐 미국의 레이트 하베스트 이런 것들도 달콤하니까 디저트 와인으로 마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용어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타닌 껍질 가지에 있어요. 씨앗에도 있고요. 그 떫은 맛이 납니다. 그 타닌은 차가울수록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드 와인 온도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타닌은 차가울수록 강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폴리페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콜키지라는 거는 레스토랑에 손님이 와인을 가져온 거예요. 자, 내가 산 와인을 레스토랑에 가져왔어요. 저 여기서 마시고 싶은데 잔이랑 좀 이거 코르크 좀 따주세요. 이런 거 했을 때 레스토랑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요구를 한다라는 게 이제 콜키지 비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테이스팅이라는 거 와인의 상태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 자, 손님 입장에서는 우리 레스토랑에 와서 와인을 사셨어요. 근데 레스토랑에 있는 와인의 상태를 모르시잖아요. 보관한 건 저희란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와인의 상태가 괜찮은지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호스트, 와인을 주문하신 호스트나 거기 안에 있는, 파티 안에 있는 가장 연장자 여성분에게 테이스팅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드셔보시고 와인에 이상이 있다 하시면은 저희가 와인을 다시 다른 와인으로 교체를 해서 가져오게 될 거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 와인을 드시게 되는 행위를 테이스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위고요. 자, 부쇼네 코르키가 있어요. 부쇼네 코르키 향이 난다. 자, 와인의 썩은 향이죠. 상한 와인의 냄새예요. 상한 와인이거나. 이거는 보통 코르크를 보면은 상태가 보통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향긋한 계란 썩은 냄새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상한 와인은 굉장히 형태가 다양해요.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부쇼네 코르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때루아에 대해서도 가끔 헷갈리게 하려고 나오는데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이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환경 요소를 때루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지역의 포도나무의 땅, 흙, 그리고 점토질인지 배수가 잘 되는지, 비는 많이 오는지, 바람은 얼마나 불었는지 이런 것들 모든 걸 해서 와인을 만드는 환경을 때루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루아는 프랑스어로 지역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기 음료 개론부터 와인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와인의 내용이 생각보다 정말 방대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걸 요약을 거친 게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을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은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외래 용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감이 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은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 내용이 만약에 부족하시다 하시면 조금 책을 사셔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위스키죠. 증류주와 혼성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증류주, 와인에 이어서 증류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류주란 일단 양조주를 끓여서 수분과 알코올을 분리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만듭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분해해낸다 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증류주에서 시험에 가장 나오는 첫 번째 부분이 뭐냐? 단식 증류법과 복식 증류법입니다. 자, 여기서 단식 증류법과 복식 증류법의 큰 차이라고 하면은 생산 방법이에요. 자, 단식 증류법은 더 향과 맛이 좋아요. 자, 왜냐? 복식 증류법은 대량 생산 만드는데 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단식 증류법이 조금 더 복잡하고 귀찮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 좋은 술과 더 좋은 양조주가 아니죠. 증류주는 단식 증류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앞으로 쓰시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증류주의 종류들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들이 나옵니다. 데킬라가 있고요. 보드카, 진, 럼, 아쿠아비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숙성해서 마시는 것들 있죠. 위스키나 브랜디, 럼 이런 것들은 이제 숙성할수록 더 풍부하고 달콤해진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위스키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위스키는 일단 생명의 물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또 아쿠아비트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쿠아비트도 생명의 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제 위스키가 아니라 아쿠아비트가 생명의 물이다 라는 의미로 나온다라는 거 요거 말씀드리려고 넣었고요. 자, 각종 곡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와 제조 방법, 그리고 제법이라고 나왔네요. 제조 방법이고요. 지역에 따른 위스키 이름이 붙고 있습니다. 라이 위스키, 콘 위스키, 뭐 이런 것, 콘 위스키는 아니죠. 뭐 라이 위스키, 버번 위스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럼 재료로 일단 이 위스키를 한번 나눠 볼게요. 자, 몰트 위스키란 건 이제 발효된 보리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우리 맨 처음에 나왔었죠. 보리 만들 때도 보리의 싹을 틔워서 건조를 시킨 게 메가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걸로 만든 게 몰트 위스키다. 자, 콘 위스키는 옥수수를 80% 이상 사용해야 돼요. 자, 어디서 많이 만들까요? 미국에서 많이 만들겠죠. 옥수수의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그레인 위스키, 말 그대로 그레인이라는 곡식을 영어로 그레인이라고 하죠. 그레인 위스키고요. 그리고 뭐 싱글 몰트 위스키, 블렌디드 위스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블렌디드 위스키는 이제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섞어서 만든다라는 거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가고요. 4대 위스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밑에 내용이 조금 잘렸네요. 일단 해볼게요. 자, 4대 위스키 첫 번째 아이리스 위스키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거죠. 보리와 밀로 만들고 있고요. 유명한 거 뭐 있죠? 올드 부시밀, 존 제임스는 드셔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아이리스 위스키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몰트 위스키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진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연하지 않고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첫 번째 아이리스 위스키 봤고요. 두 번째 스카치 위스키. 스카치 위스키는 스코틀랜드의 위스키죠. 자, 그래서 유명한 거 뭐 있죠? 화이트 홀스, 조니 워커, 모르는 사람 없으시죠? 커티삭, 유명하고요. 올드파, 글렌피딕, 발렌타인, JMB. 이런 거 유명한 게, 우리가 사실 많이 보는 위스키들이 거의 다 스카치 위스키였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스카치 위스키는 최소 3년 정도 오크통에 넣어서 숙성을 하는 위스키입니다. 자, 단식 증류법, 아까 뭐라 그랬죠? 좀 맛있고 괜찮은 술은 단식 증류법을 이용해서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카치 위스키는 단식 증류법을 좀 좋아하는 나라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메리칸 위스키 나옵니다. 미국 위스키. 자, 51% 이상의 옥수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아까 80%, 옥수수가 80% 넘어가면 뭐라고 한다? 콘 위스키라고 한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미국산 위스키입니다. 와일드 터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연속식 증류기를 사용을 해요. 테네시 지역에 뭐가 있죠? 우리 잭 다니엘, 그리고 버번에는 진빔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조주 기능사 하시게 돼서 이제 칵테일, 이제 바텐더 많이 하시게 되면 정말 자주 만납니다. 자, 캐나디안 위스키, 캐나다겠죠? 자, 51%의 뭐를 쓴다? 호미를 사용하는 위스키예요. 캐나디안 클럽, 시그램 VO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좀 잘렸는데, 자, 가볍고 부드럽고 깔끔한 특징이 캐나디안 위스키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네요. 자, 브랜디 볼까요? 브랜디는 사실 와인으로 만듭니다. 와인. 자, 브랜디 1리터의 브랜디를 만들려면 6리터의 와인이 필요해요. 자, 비쌀만 하죠. 자, 포도나 과일을 증류해서 만들어요. 자, 오드비라고도 합니다. 브랜디도 생명의 물을 개나 소나 다 생명의 물이라고 갖다 붙였네요. 그죠? 자, 식구주로 보통 마시면서 요거는 솔직히 저는 틀린 생각이라고 합니다. 브랜디를 식전에 마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시험에는 식구주를 마신다고 하니까, 제 말 들으시면 안 돼요. 어쨌든, 프랑스가 브랜디 강대국이죠. 왜? 프랑스의 코냑과 아르마냥 지방에서 만드는 브랜디가 있잖아요. 자,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모든 코냑은 브랜디가 될 수 있지만, 세상 모든 브랜디는 코냑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코냑과 아르마냥의 자존심을 얘기를 하죠. 자, 세계 5대 코냑 한번 외워보고 넘어갈게요. 헤네시의 레미 마틴, 나폴레옹, 쿠베어지의 마르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브랜디는 단식 증류기를 사용해서 2, 3회 만듭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6리터, 1리터 됩니다. 그래서 비싸겠죠.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사과 브랜디는 칼바도스예요. 그냥 요거는 외우세요. 사과 브랜디는 칼바도스. 아르마냥은 아르마냥에서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꼬냑은 코냑 지방에서 만들어요. 자, 그리고 그라빠 나와요. 이탈리아에서 와인을 만들고 남은 포도 찌꺼기로 증류를 했습니다. 자, 와인 찌꺼기, 포도 찌꺼기, 그라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라빠 진짜 맛있습니다. 그라빠 아주 최고죠. 자, 브랜디의 등급체계 보겠습니다. 요거 코냑 등급체계랑은 달라요. 자, 일단은 3스타 3년 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VO 베리 올드 베리 올드다 5년 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VSO 베리 슈페리어레 올드 5년 됐다. 이것도 5년인데 왜 이름이 바뀌죠? 조금 등급이 좋은 5년이에요. 자, 그리고 VSOP 베리 슈페리어레 올드 페어 자, 10년 됐고요. 그리고 XO부터 요거 굉장히 비쌉니다.
자, 엑스트라 올드 20년, 엑스트라 40년이다. 자, 근데 콘약의 등급은 달라요. 왜? 콘약은 자기만의 자존심이 있어서 다른 등급체에 따르지 않습니다. VO부터 시작해요. 자, VO 15년, VSO 15년에서 25년. 자, 그럼 VSOP, 자, 스펠은 다 똑같습니다. 25년에서 30년, XO 45년, 엑스란 70년. 자, 콘약은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 등급 책에 머릿속에 담아 주시고요. 자, 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럼은 사탕수수로 만듭니다. 캔디케인이라는 단어를 외워주신 걸 좀 추천드리는 게, 우리 마지막에 이제 서비스 영어, 비즈니스 영어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캔디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럼을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캔디케인을 외우시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사탕수수는 뭐 당면을 원료로 만든다고 하는데, 설탕도 사탕수수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캔디케인 외워주시면 되고요. 쿠바, 자메이카에서 많이 만듭니다. 럼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헤비럼, 미디움럼, 라이트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헤비럼은 일단 다크럼이라는 별명이 있다라는 거 외워두시고, 단식 증류기를 사용한다. 요 두 개 알아두시면 되고요. 미디엄 럼은 약간 황금빛, 호박빛, 갈색빛이 돌아요. 그래서 골드럼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럼은 라이트럼이에요. 칵테일 베이스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향이라기보다는 제일 깔끔해서 섞기가 좋아요. 그래서 요 럼 나눈 기준 세 가지도 꼭 담아주세요. 자, 그럼 진도 한번 알아볼게요. 진. 자, 곡물을 원료로 만들죠. 근데 특유의 냄새가 좀 나요. 요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증류 과정 중에 주니퍼벨이나 시나몬 등을 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어 문제에서도 주니퍼벨이라는 영어 단어 나왔다. 그러면 바로 진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주니퍼벨이 진. 왜? 진에서는 이상한 향기가 나요. 그래서 주니퍼벨리로 잡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연결해서 외워주시고요. 자, 일단 진은 맨 처음에 네덜란드에서 만들었어요. 약으로 만들었는데 영국에서 인기가 엄청 좋아요. 자, 요 재밌는 썰이 있습니다. 자, 윌리엄 3세가 취임을 했는데 네덜란드가 도와줬어요. 취임을 하는데. 그러니까 윌리엄 3세가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 술을 되게 많이 먹고 있었는데 영국에서 프랑스 주류에는 세금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주류가 비싸진 거죠. 그러면서 네덜란드 술을 사오니까 영국 사람들이 네덜란드 술 이거 싸네 하면서 진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영국에. 근데 진이 너무 싸다 보니까 뭐 약국에서 사 먹고 막 이랬다는 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주정뱅이가 넘쳐나서 또 문제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제가 재밌어서 넣었어요. 아무튼 소나무 향이 조금 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진을 하면 봄베이 사파이어 있습니다. 약간 파란색 병에 담겨있는, 그림을 준비 못했네요. 그림 너무 못 그리네요. 괜히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유명한 진이 독일에서는 스테인헤거, 영국에서는 올드톰 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에서 중요한 건 뭐다? 주니퍼벨이다. 자, 보드카 볼게요. 보드카는 붉은국에서 만들었어요. 이제 정확히는 슬라브족에서 많이 먹는 이제 술이 되겠는데, 러시아나 이제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서 먹는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전통주죠. 자, 곡물로도 만드는데 보드카는 감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보드카의 특징은 뭐다? 감자다. 자, 아까 진의 특징은 주니퍼벨이라고 한 거랑 똑같습니다. 감자로 만드는 재밌는 술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보드카는 무색무취예요. 무색무취이지만 진은 아까 특이한 향기가 있다 그랬죠. 보드카는 무색무취, 진은 그냥 무색. 이렇게 비교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왜? 보드카는 중력을 희석해서 활성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향기가 안 나요. 근데 진은 주니퍼베리로 향기, 그러니까 그 특유의 향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유명한 보드카 뭐 있죠? 스미노프, 앱솔루트, 핀란디아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한 거 많아요. 그리고 또 시험에 사모바르도 보드카인지 진인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데킬라 볼까요? 저 데킬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레몬과 소금만 있으면 마실 수 있다라는 술이죠. 자, 멕시코의 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데킬라는 이제 아가베라는 게 나옵니다. 아가베 스펠링 그대로 나옵니다. 아가베 이렇게 해서 영어로 단어로 표현될 거고요. 우리나라 말로 용설란이라고 하는데 생긴 게 되게 알로에 같이 생겼어요. 약간 조그마한 알로에. 그래서 이 아가베 수액을 발효해서 풀케라는 걸 만듭니다. 이 발효주를 아까 증류주는 발효주를 증류를 한다 그랬었죠? 죄송합니다. 이 풀케라는 것으로 이제 만드는데 그거에 증류되면 이제 데킬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케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데킬라가 그 멕시코의 데킬라 지방에서 만들어서 데킬라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 점도 있고요.
자, 우리 발효할 때는 이제 옥수수나 설탕을 넣어서 만들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엘토로, 호세쿠엘보, 사우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럼에서도 3단계 나눈 것처럼 데킬라에서도 좀 나눈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블랑코, 숙성하지 않은 갈색이나 화이트색의 데킬라. 블랑코가 흰색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호벤은 이 젊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2, 3개월 정도 숙성한 젊은 화이트의 데킬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레포사도 1년 이하의 숙성된 데킬라를 얘기를 하고요. 아네호, 1년 이상 숙성시킨 데킬라를 이제 아네호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이것도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혼성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성주, 이제 우리가 이제 비터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칵테일 만들 때 많이 섞는 것들이 나오죠. 자, 혼성주란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류주나 양조주의 향료를 첨가해서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영국에서는 코디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코디알이라는 거. 이제 잔 이름에 코디알 글라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자주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또 우리 특히나 영어 문제에서는 코디알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리큐르는 이제 모든 리큐르는 혼성주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재밌는 게 혼성주는 연금술사들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되게 과학적인 음료수였던 거죠. 그래서 약으로도 많이 사용됐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혼성주의 제조 방법은 크게 침출법, 증류법, 에센스법으로 나눕니다. 자, 그리고 침출법 보시면은 향료에 증류주를 더해요. 그래서 열을 가해서 이제 끓이는 게 아니라 약간 우리는 거죠.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고 만들기에 오래 걸린다는 특징이 있고요. 증류법은 말 그대로 향료 침출물을 그냥 증류해서 이제 또 분류를 하는 겁니다. 알코올이랑. 그리고 에센스법, 뭔가 에센스 된 게 엑기스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그리고 천향료나 가공된 인조 향료를 똑똑 떨어뜨려서 넣어서 만드는 게 이제 에센스법입니다. 성준이 그럼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 종류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자, 이 제조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종류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험에 나온 것들 위주로 제가 추려봤습니다. 자, 먼저 아드보카트 나옵니다. 뭔가 축구 감독 이름 같기도 하고, 뭔가 과일 이름, 채소 이름 같기도 하죠. 자, 아드보카트는 브랜디에, 베이스를 일단 꼭 외워두세요. 브랜디에 계란 노른자, 그리고 설탕, 바닐라 향을 넣었습니다. 계란 혼성주. 자, 시험에 나오는 계란 혼성주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드보카트는 계란이 들어간다라고 꼭 외워두시고요. 브랜디 플러스 계란. 이렇게만 일단은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사우던 컴포트. 미국의 대표 리큐어입니다. 버번 위스키와 복숭아로 만듭니다. 자, 복숭아로 만든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또 특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거 좀 나중에 또 나오는 문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아니세트. 자, 증류주, 어떤 증류주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니스, 중국의 향신료 아니스, 아시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약간 그 중국 향신료 냄새 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 증류주 아니스를 넣고, 코리앤더, 마찬가지로 허브죠? 그리고 레몬 제스트, 레몬 껍질을 간 거죠. 그리고 시럽을 넣어서 만드는 아니세트, 아니스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일리스, 캐러멜 향이 나는 아일리쉬 리큐르, 아일랜드 리큐르인데 캐러멜 향이 난다라는 특징 꼭 외워두시고요. 깔루아는 이제 커피로 만드는 건데 커피 맛이 나요. 굉장히 달콤하고요. 맛있죠. 특징 외워두시면 되고요. 오렌지 리큐어가 있습니다. 또 오렌지 리큐어를 이제 우리는 코냐, 뭐 블루 큐라소, 화이트 큐라소 이렇게 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또 압생트예요. 프랑스 리큐르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그냥 얼음을 넣어서 먹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개념인데 이제 프랑스 거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갈리아노, 제가 진짜 좋아하는 리큐르입니다. 자, 오렌지와 바닐라 향이 강한 이탈리아 리큐르인데 이제 뭐 시중에서 5에서 7만원 정도면 구매 가능하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탈리아 거다, 그리고 오렌지와 바닐라 향이 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샤르트레즈, 요거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옵니다. 수도원 혹은 수도승이라는 의미를 가진 프랑스의 리큐르입니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수도원, 수도승의 의미를 가진 게 뭐다? 샤르트레즈다. 요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마레토도 진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아마레토 하면은 그냥 살구씨, 아프리코트라고 하죠. 아프리코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레토 하면은 살구씨를 물과 함께 같이 증류한 거,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좀 더 알아볼게요. 버무스,
자, 베르무트라고 하죠. 와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향료를 첨가한 이탈리아 리큐르죠. 차게 마시거나 얼음을 넣어서 먹어도 되는 와인이자 뭐 리큐르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렘드 카시스, 크렘드 카카오, 크렘드 망트 이런 게 있는데 크렘드 망트는 크렘드 민트, 박하고요. 카시스는 이제 카시스라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건데 좀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크렘드 카카오는 카카오로 만든 이제 넣는 종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슬로우진은 이제 자두 성분에 진이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친구 있죠? 베네딕트 DOM. 그래서 DOM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주셔야 돼요. 일단은 베네딕트라니까 뭔가 성직자가 만든 혼성주 느낌인데 이 DOM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위대한 신에게 이술을 바친다. 시험에는 최선의 신이라고 나옵니다. 최선의 신에게 바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 위대한 신이라는 의미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혼성주에 또 비터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말 그대로 쓴맛을 약간 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텐더 일을 하시면은 정말 많이 접하시게 될 게 이제 앙고스트라 비터스입니다. 자,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올드 패션에 꼭 들어가는 친구죠. 자, 그리고 캄파리, 그리고 요거 비터스는 많이 넣진 않아요. 자, 캄파리, 그리고 식전주로 마십니다. 왜 식전주의 특징 아까 드라이하거나 약간 씁쓸한 맛을 나는 게 식전주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거마이스터도 비터스의 종류였어요. 놀랍죠. 여기에 토닉을 타서 마시면 이제 우리 예거밤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한때는 독일 감기 약이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고요. 드람 V가 있어요. 드람 V라고도 할 수 있고요. 드람 V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스카치 위스키 이제 허브 등을 넣어서 이제 만드는 건데, 러스티네일이라는 칵테일을 만들 때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기타 혼성주로 어떤 게 있냐? 이제 체리, 브랜디, 코인트로 칼바도스, 칼바도스 아까 사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큐라소, 오렌지입니다. 그리고 미르돌이 약간 메론 냄새 나요. 그리고 그랑마니엘은 코코넛 럼, 애플 퍼커, 바나나 리큐르, 레몬 리큐르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혼성주 종류는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비알코올 음료까지 보고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논알코올 음료라고 하는데 자, 비알코올 음료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청량 음료로 나눕니다. 자, 청량 음료는 탄산이 있냐 없냐로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도 칵테일에 많이 쓰는 거거든요. 클럽 소다 이런 거. 소다류 탄산이죠. 진저에일, 캐나다 진저에일 이런 것도 우리가 칵테일 만들 때 많이 써요. 토닉워터 탄산이잖아요. 그리고 콜라, 콕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가죠. 럼에 콜라 타면 그냥 럼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 그리고 카페인이 커피의 2배가 콜라라는 거. 이 특징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논알코올 음료, 영양음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스, 우유 있는데 주스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근데 우유의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저온 살균 우유냐, 고온 살균이냐, 초고온 살균 우유냐. 자, 요거 세 개밖에 없습니다. 뭐 저온 보장 살균 우유 이런 건 시험에 절대 안 나오고요. 저온 살균 우유는 영양소가 많아요. 그래서 비싸죠. 우리 파스텔르 비싸잖아요. 고온 살균은 미생물이 많이 없어요. 많이 죽여버렸죠, 영양소를. 대신 변질 가능성이 낮고요. 초고온 살균은 거의 뭐 멸균 우유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죠. 근데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제일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요 세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다른 거 나왔을 때 헷갈리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호음료 아까 제가 커피, 차, 코코아 이런 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커피는 맨 처음에 누가 제일 먼저 마셨다? 자, 고종이 먼저 마셨다. 제가 갑자기 역사 얘기하는 것 같을 때 요거 다 시험에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 초기에는 약용으로도 사용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차나 코코아 얘기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커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커피의 3대 종류는 아라비카, 그리고 로부스타, 그리고 리베리카가 있는데 리베리카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요. 거의 우리가 마시는 거는 아라비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커피 맛을 정하는 요소라고 해서 굳이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이렇게 로팅, 블렌딩, 그라인딩 이렇게 있다라는 거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커피 추출 도구가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펀, 드리퍼, 프렌치 프레스. 자, 요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커피 추출 기구 재료 분류가 있습니다. 커피 추출 기구는 뭐 유리, 도기, 금속, 플라스틱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추출 기구의 형태 분류가 있어요. 요거는 생긴 거, 그러니까 재질, 형태로 나누는데 고노, 멜리타, 칼리타, 하리오 이렇게 된다 하면 이제 형태 분류다. 요거 섞어서 시험 문제에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에스프레소 하면은 우리 시험에서는 데미타세 컵 같이 외워줄게요. 데미타세 컵에다가 에스프레소를 마십니다. 즉 에스프레소는 보통 1온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미타세 컵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더치커피 1.5초에 한 방울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물맛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차가운 물로 장시간 추출하는 거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출을 일주일 정도 숙성하면 더 맛있는 더치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하시니 참고하시고요. 자, 알코올이 들어간 커피 꼭 외우고 넘어갈게요. 자, 카페 로얄 나폴레옹의 커피입니다. 브랜디에다가 생크림을 올려가지고 먹는 이제 커피고요. 아이리쉬 커피. 자, 요거는 이제 위스키에다가 커피를 타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예요. 또 심지어는 둘 다 따뜻한 커피. 이 두 개 꼭 외워주세요. 따뜻한 커피예요. 아, 따뜻한 술이죠, 그죠? 자, 이거 먹고 운전하시면 안 돼요. 전 아이리쉬 커피는 근데 정말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시험에 나올 거 말씀드릴게요. 자, 에스프레소는 1온즈, 아까 데미사테 커피라고 말씀드렸었죠. 28ml 정도 하고요. 리스트레토, 빠르고 짧게 추출한 에스프레소예요. 그래서 더 맛이 진합니다. 룽부는 우리가 보통 아메리카노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정확히는 천천히 길게 추출해서 나오는 에스프레소예요. 그래서 양이 많을 뿐이죠. 정확히는 에스프레소입니다. 그리고 도피오. 자, 도피오. 뭔가 더블 느낌이 나나요? 그래서 더블 에스프레소입니다. 양도 2배, 맛은 똑같죠? 야, 맛은 안 2배예요. 도피오 약간 뭔가 멋있잖아요? 안 멋있으면 말고요. 자, 그리고 카푸치노. 자, 에스프레소에 우유 거품이 핵심이죠. 우리 라떼 아트 만들 때 카푸치노 많이 하죠. 라떼가 우유죠, 우유. 자, 카페 모카는 초코가 들어가야지 또 기가 막히죠. 휘핑크림 쭉 짜가지고 달달하게 먹어야지 맛있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카페라떼, 자, 우유랑 라떼, 우유즈 라떼. 자, 그리고 비엔나 커피, 아메리카노에 이제 시럽 넣고 생크림 이렇게 쭉 해가지고 먹는 커피 있죠? 뭐 뜨겁게도 먹는데 요즘에 차갑게도 많이 마십니다. 이런 거 정도 커피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커피 품종 시험에 나온 친구들 조금 있어요. 자, 우리 아라비카가 거의 전 세계 80%를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에티오피아가 이제 원산지고요. 물론 커피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보고 좀 어이없으실 수도 있는데, 우린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나무 뿌리가 깊어서 향기가 좋고, 신맛과 단맛이 특징이래요. 자, 이걸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블렌드랑 스트레이트로 많이 마신다고 또 시험에 나와요. 대신 아라비카는 병충해에 좀 약합니다. 무튼 다익은 열매는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해발 800에서 2000m 정도 되는 고지대에서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로부스타는 거의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겠죠. 자, 나무 뿌리가 좀 얕아요. 그래서 향기가 좀 부족하고 쓴맛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믹스 커피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신기하죠. 병충해 대신 강해요. 그리고 600m 이하의 저지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얘는 다익은 열매는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대롱대롱 달려있으니 수확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럼 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차에 분류는 비발효차, 반발효차, 발효차, 후발효차. 그러니까 발효를 얼마나 했냐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 녹차, 말차는 우리가 발효를 하지 않은 차죠. 그리고 오롱차, 우롱차, 그리고 우롱차죠, 우롱. 그리고 청차, 자스민차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발효를 한 거고요. 그리고 아예 발효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홍차, 이제 쿠로티죠, 쿠로티. 쿠로티는 일본어죠, 죄송합니다. 블랙티죠. 그리고 후발효차, 흑차, 작설차, 보이차. 그래서 후발효차가 비싸게 되겠죠. 녹차는 어떻게 만드냐? 차 잎을 찌거나 덮어서 만듭니다. 자, 기준이 나와 있어요. 시험에 나옵니다. 70도에서 80도 정도 사이의 물로 10에서 20초 정도 우려 먹으면 맛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피도 보통 그렇게 뜨거운 끓는 물로는 보통 핸드드립을 하지 않아요. 자, 어쨌든 10초 정도 우리니까 열대 우림. 네, 그렇습니다. 자, 카테킨. 녹차의 대표 성분이에요. 사포닌은 시험 문제로 안 나와요. 차 하면은 사포닌 아닙니까? 하는데 시험에는 카테킨이 나옵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차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세계 3대 홍차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우바, 스리랑카의 우바입니다. 약간 우바 느낌 나죠. 우바. 그리고 다즐링은 뭐 유명하죠. 인도. 그리고 기문 중국의 홍차예요. 요거 알아두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실론티는 없어서 속상합니다. 자, 그리고 홍차. 자, 레몬과 우유와 진한 아이예요. 자, 실론티. 여기서 실론티가 등장을 하네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홍차 또 유명한 거 이제 한번 알아볼까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요거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약간 새콤새콤하면서 부드러운 홍차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즐링 아까 나왔었던 3대 홍차 중에 한 개죠. 홍차계 샴페인이라는 불리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바. 스리랑카 우바에서 만드는 우바고요. 그래서 우바예요. 장미꽃 같은 향기가 난다고 하니까 꼭 기회 되시면 꼭 드셔보시고요. 기본하면 그냥 중국 거다. 요 정도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비알코올 음료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뭐냐? 칵테일, 대망의 칵테일과 이제 전통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꽤 재밌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재밌게 공부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한번 신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 TV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음료 개관에 대한 마지막 시간, 칵테일과 전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칵테일은 일단은 우리가 실기 준비를 같이 하신다라는 전제로 보시면 조금 내용이 쉬우실 수 있고요. 실기 준비를 하는데 조금 초석이 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칵테일을 만드는데 5대 기법이 있습니다. 저도 뭐 칵테일도 같이 만들면서 일을 했었는데, 첫 번째 먼저 빌딩, 그리고 휘젓기, 스티어링, 그리고 흔들기, 쉐이킹, 그리고 띄우기, 플로팅, 그리고 뭐 블렌딩 방식이 있는데, 이게 뭐 업장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쉐이킹 거의 만들지는 않았었어요. 자,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고요. 자, 칵테일은 5대 요소, 장미, 맛, 향색, 글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단맛, 신맛 그리고 알코올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근데 뭐 시험엔 장식, 맛, 향색, 글라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분류도 마찬가지로 나눕니다. 식전 칵테일, 아페리티프 칵테일이라고 하죠. 아페리티브 와인과 똑같죠. 마찬가지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드라이한 칵테일을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식후에는 마찬가지로 단맛을 많이 마십니다. 디저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식사 전 칵테일이 또 있어요. 자, 식전 칵테일은 우리가 아예 처음 앉았을 때 아페리티프 음식을 먹기도 전에 마시는 칵테일을 식전 칵테일이라고 하고요. 식사 전, 메인 코스, 메인 식사, 정식, 정찬이 나오기 전에 마시는 칵테일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마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드라이한 칵테일을 또 마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칵테일은 좀 특이한 게 마시는 속도에 따라서 분류가 있어요, 또. 자, 롱드리크. 자, 한 잔을 빨리 나눠 마셔요. 뭔가 롱이면 좀 긴 느낌 아닌가 싶은데, 한 잔을 빨리 나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롱드링크. 왜? 양이 많아요. 8온즈 정도. 그래서 빨리 취하겠죠. 자, 숏드링크는 숏 하면서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오히려. 새노그묵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통 6온즈 미만이라서 양이 좀 작아서 되고요. 숏드링크는 이제 칵테일이 울기 전에 마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칵테일에 이렇게 얼음이 둥둥 떠다니게 되면은 여기가 차갑잖아요. 그러면 외부에 습기가 이렇게 맺히겠죠. 이렇게 물방울이. 이게 이제 우리 칵테일이 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칵테일이 울기 전에 대신은 마셔야 된다. 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자, 기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실기 준비 같이 하시는 분들은 뭐 이미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번 초석이 될 수도 있으니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지거예요. 우리 많이 봤었죠. 자, 이 넓은 부분이 1.5온즈고요. 밑에 짧은 부분이 1온즈입니다. 1온즈는 28mm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량할 때 많이 쓰죠. 자, 그리고 쉐이커. 우리 기본적인 형태는 쉐이커죠. 쉐이커는 중요한 부분이 일단 캡. 요 뚜껑이 캡이고 요 안에 이렇게 망이로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요거를 이제 우리 스트레이너라고 할 건데 쉐이커의 3대 요소입니다. 캡과 스트레이너 그리고 바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쉐이커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해요. 내용물을 섞어주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 캡, 스트레이너, 바디가 한 구조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말씀드렸던 스트레이너예요. 좀 멋있게 하려면 따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름망에 불과하지 않아요. 칵테일 혼합하고 뭐 잔여물, 뭐 껍질 이런 얼음들은 따르지 않아야 할 때 이렇게 거르면서 쓰는 겁니다. 보통 딸려있는 따로 쓰면 약간 좀 간지나잖아요. 그래서 거름망을 어쨌든 영어로 그냥 스트레이너라고 한다. 스퀴저, 착즙기죠. 네, 착즙기입니다. 생긴 건 다양해요. 뭐 이렇게 스푼을 해서 이렇게 손으로 잡고 짜는 것도 있고 뭐 등등. 자, 바스푼 요거 조건 약간 이쁜 거 있으면 좀 저는 간지난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칵테일을 섞어주는 역할을 어쨌든 보통 하고요. 또 중요한 게 플로팅 기법으로 칵테일을 쌓을 때 만드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제가 설명드릴 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실기 준비하시면서 이제 충분히 알게 되실 내용이고요. 믹싱 스푼 일단 섞는 데 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로 이제 섞는데 쓸 수 있는 도구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머들러예요. 기본적으로 원래 머들러는 이제 과일을 넣고 찐다던가 민트나 이런 허브를 넣고 찍는데 사용이 되는데, 멀쩡한 바스품을 두고 섞는데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머들러 형태는 또 이렇게 다양하고요. 자, 글라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사워 글라스 약간 이렇게 짜리몽땅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와인잔 기준으로 말씀드린 이 입술이 닿는 부분을 림이라고 하고요. 이 닿는 부분을 보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이 막대 모양 있죠? 여기를 스템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약간 샴페인잔 중에서도 플룻 형태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쵸? 자, 사워 칵테일 만들 때 쓰어서 사워 글라스예요. 자, 올드 패션 글라스. 자, 원래 우리는 원더락 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드 패션을 만들 때 쓰기 시작해서 올드 패션 글라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위스키 많이 마실 때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 올드 패션 글라스인 것 같아요. 자, 치고라. 요즘 에스프레소에서 위스키를 넣어서 먹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아이리쉬 커피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스트레이트 샷, 스트레이트 글라스죠. 자, 보통 한 샷잔에 2온즈 정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돼서 2온즈면 대충 60ml 정도 되고요. 정확히는 58ml가 되겠죠. 56ml가 되겠죠. 자, 보드카나 럼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칵테일 잔, 우리가 흔히 칵테일 하면 딱 떠올리는 이쁜 느낌이고 있잖아요, 삼각형. 자, 요거는 어쨌든 마티니 만들 때 많이 쓰죠. 그래서 마티니 잔이라고도 하고 스템이 있다라는 것도 있겠죠. 자, 그리고 콜린스 글란스, 요거 중요합니다. 아까 콜린스라는 단어 제가 꼭 외워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증류주를 또 콜린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 사실 우리 카페 가면은 콜린스 글라스는 12온즈라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만들기 딱 좋습니다. 음료 만들기도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 카페에서는 이 콜린스 글라스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이런 뭐 음료수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하지만 톰 콜린스라는 사람이 아셔야 됩니다. 자, 올드 톰 진이라는 이제 진이 있다고 했었죠. 자, 요거를 사용한 이제 톰 콜린스라는 칵테일을 만들 때 이 글라스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콜린스 글라스라는 이름이 원래는 있고요. 자, 이 19세기 이전에 만든 분이 존 콜린스래요. 그래서 이 콜린스가 또 이런 이름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이볼 잔 아시죠? 하이볼 잔. 하이볼 잔은 뭐 사실 저는 길쭉한 형태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부가 보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보통 위스키나 브랜디에 얼음 넣고 탄산수 넣어서 이렇게 막 하이볼 만들어 먹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화이트 와인 넣어서 먹는 이제 하이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달모어 여기 달모어 있죠? 달모어는 몰트 스카치 위스키라는 거 하나 추가 정보 드릴게요. 자, 그리고 기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칵테일은 기본적으로 신맛, 단맛, 쓴맛이 어쨌든 있어야 돼요. 쓴맛은 우리가 비터스가 담당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신단순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과일이 사용되어 라임, 레몬, 뭐 주스도 오렌지 주스 뭐 이런 것도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비터스 쓴맛을 담당하죠. 우리 앙고스트라 비터스는 실무 때도 정말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따릅니다. 자, 시럽도 중요합니다. 카페 시럽인지 그레나딘인지 라즈베리 시럽인지 뭐 이런 시럽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요 세 가지 정도는 외워주시고요. 그레나딘이 시럽이라는 건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을 위해서. 그리고 향신료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민트도 많이 쓰죠. 뭐 시나몬, 로즈마리 쓸 때도 있고 아니스 중국 향신료죠. 클로브, 그리고 심지어는 타바스코 소스, 핫소스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음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블록 오브 아이스라고 하면 일단은 1kg 이상의 얼음을 얘기를 한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덩어리예요. 자, 그리고 와인으로 만든 칵테일 두 개지만 세 가지 정도 외워놓을게요. 스프리처, 그리고 미모사, 키어. 요 세 가지 단어가 들어간다 하면은 와인이 들어간 칵테일이다 라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니쉬. 또 칵테일에 빠질 수 없는 게 가니쉬죠. 가니쉬 없는 칵테일은 너무 섭섭해요. 자, 가니쉬란 일단 정확한 개념은 음식이나 음료 등 먹을 수 있는 재료로 장식을 해주는 겁니다. 자, 눈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울리는 칵테일과 가니쉬의 연결을 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샐러리, 블러디 메리에는 샐러리가 올라갈 거고요.
올리브 하면은 마티니 떠올려 주셔야 되고요. 양파 하면 깁슨 바로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파인애플, 체리 민트는 좀비나 이런 것들 만들 때 들어가고요. 그리고 파인애플은 치치라는 걸 만들 때 또 사용이 돼요. 그리고 체리, 맨하튼, 엔젤스 키스, 롬로이, 엔젤 스팁, 사호 칵테일 종류, 체리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체리가 안 들어가는 것들이 오히려 시험에 더 자주 나올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노우라는 것도 개념 좀 잡아 놓을게요. 우리가 잔 주변에다가 이렇게 막 소금을 발라 놓는다거나 시나몬 가루를 발라 놓는다거나 설탕을 발라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 행위를 이제 우리는 스노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정확히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리밍, 프로스팅 이런 단어도 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어울리는 잔에 하는 이제 리밍 좀 말씀드릴게요. 마가리타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금, 솔트림이라고 하죠. 솔트림을 하게 되고요. 키스 오브 파이어나 아이리쉬 커피는 슈가림, 설탕을 이제 잔 주변에 발라서 하는 슈가림을 하게 됩니다. 요 두 개 정도는 꼭 머리에 담아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럼 칵테일 용어 한번 쭉 살펴볼게요. 스틸, 젓다, 휘젓다, 트위스트. 트위스트는 이제 껍질을 비비는 거예요. 껍질만 짜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과육은 안 들어가요. 그리고 플로트, 띄우자, 이제 띄워서 만드는 건데, 알코올의 차이나 이제 비중, 그 중량, 그 술이 가지고 있는 무게에 따라서 층이 생겨요. 재밌죠? 그래서 그걸로 만드는 이제 플로팅 기법에 사용되는 개념인 거고요. 메저컵, 측정하다는 컵이다. 그래서 지거를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트롤리, 뭐 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플 시럽, 그냥 설탕이나 물로 만든 시럽이다. 뭐 크게 의미 가지실 필요 없어요. 큐브 아이스, 큐브 모양 얼음이고요. 크러쉬드 아이스, 요 개념이 좀 약간 크랙 아이스랑 어려운데 으깨거나 부셔서 만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되게 자잘자잘한 얼음도 많습니다. 근데 크랙 아이스에는 자잘자잘한 얼음이 안 들어가요. 약간 그런 차이이고요. 쉐이브드 아이스는 이게 막 깎은 그런 게 아니라 면도를 하면 되게 삭삭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루 얼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스통 의미 가지실 필요 없고 얼음 집게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체이서는 조금 꼭 기억을 해놓을게요. 물론 다 기억하셔야 되지만 체이서는 내가 술을 마시다가 약간 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바텐더님 저 체이서 한 잔 주세요. 그래서 체이서를 한 잔 마시는데 보통은 음료수나 뭐 물을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취할 것 같으니까 뭘 마시긴 마셔야겠는데 물 달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체이서 약간 이렇게 멋있게 체이서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맛있는 음료수를 타주시거나 노알콜 음료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확히는 도수 높은 술을 마실 때 취하는 속도를 조절하고 마시려는 음료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시 하면 대여섯 방울 정도 된다라는 기준도 있어요. 그리고 칠링은 와인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제 글라스를 차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히는 글라스를 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술을 마시기에 적정한 온도를 맞춰주는 것을 칠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까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통주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소믈리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한국이 정말 위대하구나라고 느낀 게 세계적인 양주주 하면은 와인 있잖아요. 그리고 사케가 있어요. 근데 막걸리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믈리에 필수 공부 사항이라는 거죠. 와우. 자, 어쨌든 전통주 공부해 볼게요. 자, 되는 1대는 1.8리터예요. 한 대는 10홉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1홉은 0.18리터예요. 복잡합니다. 근데 외워야 돼요. 자, 어쨌든 두견주. 자, 고려시대 전통주입니다. 복지겸 떠올려 주시면 돼요. 자, 복지겸이라 하면 누구냐? 제가 국사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태조 왕건을 도와 고구려를 세운 개국공신이죠. 근데 이 복지겸이 내가 너무 아팠는데 이 술을 마시고 다 나았어 라고 해서 유명해진 술이 바로 두견주입니다. 자, 그리고 교동 경주법주 너무 유명하죠. 자, 무형문화재로 선정이 되어 있는 술이고요. 자, 희고 굉장히 순수하고 뭔가 맑습니다. 근데 이 술은 이제 서민을 위해서 나왔던 건 아니고요. 이제 계급층을 위해서 나왔던 술이에요. 자, 무형문화재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문배주, 자, 한국의 위스키죠. 자, 이거 드셔보신 분들 잊지 못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무형문화재로 선정되어 있고요. 자, 고려시대 진상되던 증류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위스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문배주냐? 술의 향기가 배에 꽃 같더라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셔서 문배주가 됐어요. 이 문배주는 밀과 조 그리고 찰 스스로만 만든다는 자존심이 또 있네요. 자, 연엽주입니다. 고려시대 술이고요. 자, 병자호란, 연엽자는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 당시 저도 잘 모르지만 이완 장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병사들 사기를 증진하기 위해서 야, 이 술을 마셔. 우리 싸울 수 있어. 하면서 이 술을 막 마시면서 전쟁을 해서 이겼다. 라는 내용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연엽주는 차를 우려낸 듯한 진한 갈색과 연잎향이 아주 기가 막힌 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 우리 전통주가 이렇게 위대한 술이 많았던가 라는 거를 알게 되는 약간 국뽕 타임입니다. 어쨌든 안동소주 굉장히 유명하죠. 무형문화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증류식으로 한가위에 빠질 수 없다는 것만 기억하십니다. 한가위는 뭐다? 안동소주다. 경상북도 무형문화재예요. 자, 그리고 계명주 보겠습니다. 고구려 시절의 술이네요. 자, 왜 계명주냐? 닭이 울어야 개가 닭게예요. 저녁에 술을 담그면 닭이 우는 아침에 마실 수 있어요. 와우, 굉장히 빨리 마시네요. 그래서 계명주가 인기가 좋습니다. 약간 서민의 술이 되겠죠. 근데 또 이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6.25 때 남한으로 피나오는 술이에요. 원래 북한에 있었는데 남한까지 어쩌 이렇게 쭉쭉 하시면서 내려오신 분들이 우리 남한에도 이 계명주를 알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난의 술, 염원의 통일의 염원이 담긴 실향민의 술이라고 불리게 되고 있습니다. 자, 모주. 자, 광해군 시절에 임목대비의 어머니가 빚은 술이라서 모주입니다. 엄마의 술이에요. 광해군 임목대비의 엄마가 지은 술. 그래서 엄마 모주. 엄마의 술. 자, 어떻게 만드냐? 막걸리에 한약재를 넣고 끓인 해장술이에요. 와우. 거기다 시나몬 가루까지 넣었네요. 굉장히 프랑스의 뱅쇼 같죠? 뱅쇼에도 시나몬이 들어가는 끓이는 와인이거든요. 어쨌든 막걸리에 한약재를 넣고 끓인 해장술이다. 굉장히 맛있겠죠? 궁금하죠? 자, 백세주. 자, 우리 편의점에 파는 백세주 아닙니다. 자, 정약용 하면 나와요. 또 백세주 하면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이 가장 즐겨 마셨던 술이었을까요? 지붕유설. 정약용의 지붕유설에 의하면 이 술은 불로장생의 술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찹쌀과 구기자로 만들어서 아주 몸에 좋아요. 그래서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장수의 의미가 담겨있는 백세주. 하지만 알고 봤더니 정약용의 술이었더라. 라고 하면 또 재밌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강주 친구 이름인 줄 같았는데 친구 이름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강주는 쌀로 빚은 소주에다가 한약재, 배,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제 숙성시키는 약주입니다. 약주. 그래서 소주에 배와 생강인데 생강이라고 했네요. 생강이 들어가서 이강주다라고 했습니다. 친구 이름 같죠? 분명히 한 명은 계실 것 같아요.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강주님 댓글 남겨주세요. 하여튼 과하주, 너무 과하주. 에이, 별로 안 과하주. 자, 더운 여름을 이겨내려면 이 과주를 마셔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여름을 이겨낼 수 있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과주 많이 먹으면 과주. 자, 혼성주입니다. 어쨌든 약주와 소주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소곡주. 자, 소곡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술이에요. 전통적 술입니다. 이 소곡주의 뜻은 그냥 누룩이 적게 들어간다라는 뜻인데 중요한 거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의 술이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술들을 한번 요약해서 다 알게 되었고요. 이제는 시험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우리도 이제 주장 관리, 이제 업장 관리하는 내용과 영어 내용이 남았죠. 자,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사실 너무 재미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 재미없는 영상을 한 군데로 모아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주기능사 3과목, 4과목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장관리, 이제 업장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파트고요. 크게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가 먼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게 더 빠릅니다. 이제 개념과 뉘앙스만 익히고 이제 외워야 되는 것만 외우는 식으로 해서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이제 업장 관리나 메뉴 관리, 그리고 영업정 지시사항이나 이제 영업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같은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적으로는 이제 상식선에서 출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선 이제 1과목, 2과목 그 주류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장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자, 그러면 연령이나 소득 등에 따라 목표 고객을 설정한다 라는 거는 이제 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 상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 업체를 파악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제 즉 지배인이나 관리자,
즉 사장으로서 해야 할 업무를 어느 정도 상상해 보면은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이 맞는지 아닌지 이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가끔 이제 귀찮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원가가 싼 제품은 칵테일 베이스로 써야 할까요?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혹은 이제 주류의 재고 저장량은 2개월분이 적당할까? 자, 1개월분이 적당할까? 즉,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주류 판매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혹시 다른 무슨 불상사가 생겨서 주류가 더 입고가 안 됐을 때 몇 개월 정도의 저장량이 있어야 하는가? 이런 내용인데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실무와는 안 맞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짚어가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직책별로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게, 레스토랑이나 업장의 매니저라 하면 보통 지배인, 사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장 바로 밑에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게 모든 업무를 통제를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직원 교육, 스케줄, 그리고 재고조사, 물품 구매, 서비스 관리 등등을 도맡아서 하고 있죠. 자, 즉, 짬이 가장 높은 사람이 매니저 혹은 지배인을 하시게 되겠죠. 자, 추가로 호텔 지배인 정도 된다 하면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호텔 경우에는 이제 소믈리에가 지배인이 되는 경우 있고, 바의 경우에는 이제 바텐더가 지배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부지배인이 있습니다. 자, 매니저, 부매니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어시스턴트 매니저라고 해서 지배인의 휴무나 부재 시 지배인의 업무를 대리해주는 역할을 크게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책별 역할을 방금 살펴봤는데 이런 직책별 역할들에 대한 중요성 한번 다시 일깨워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나온 내용들이 뭐 있냐? 관리 방법들이 나옵니다. 자, 주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재고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재료 등 보관 관리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서비스 부분, 고백 서비스를 어떻게 해주는지, 그리고 음료별, 이 와인은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이 칵테일은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 직책별 업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캡틴 있습니다. 자, 이제 헤드 바텐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바의 경우에서는 바텐더가 보통 캡틴이 되겠죠. 자, 보통 손님과의 접객 서비스를 위주로 관리, 교육, 훈련 등을 시키는 슈퍼바이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바의 상태를 점검하고 지배인을 보조하며 업장 내 관리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고객과 마주치는 실무 팀장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텐더, 이제 조주사, 술을 만드는 사람이죠. 자, 영업 마감, 영업 오픈도 마찬가지고요. 기물조사, 주류 재고 파악, 위생 관리 등을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바에 대해서는 조주사, 바텐더가 거의 이제 실무적인 부분을 많이 하게 되고요. 헤드 바텐더는 이제 청소가 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주사는 이제 칵테일을 만들거나 레시피를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겠죠. 손님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예의 바르고 친절함을 우선시로 하며 고객이 최우선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즉, 조주사는 이제 술이, 이제 칵테일이 주가 아니라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최우선이다 라는 개념으로 나오겠죠. 이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대개 이제 서비스 종사자가 고객에 대해야 하는 상식 수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손님에게 침을 뱉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바 헬퍼라고 있습니다. 이제 바텐더 주니어라고도 얘기하고요. 조주 보조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바텐더, 조주사의 음료 제조 과정을 도와주면서 정리정돈, 가니쉬 청소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되고요. 자, 제조에 필요한 주류부터 가니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업장마다는 다르겠지만 가니쉬를 하는 건 보통 헤드 바텐더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무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바에 필요한 재고 파악도 물론 해야겠죠. 즉, 바 헬퍼라는 사람은 영업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글라스가 깨끗이 닦여 있는지, 오늘 장사에 필요한 리큐르나 베이스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직접 체크를 하고 이제 바텐더에게 보고를 하게 되겠죠. 자, 웨이터, 웨이트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서빙 업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오더 체크 업무, 주문을 받아와서 주문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게 되고요. 홀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장의 홀에 대한 서비스와 주문받기, 청결 등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든지 깨끗해 있어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믈리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소믈리에는 영어로는 와인 캡틴이라고 하고 와인 슈투어드라고도 합니다.
즉 소믈리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와인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와인의 재고 관리, 세팅까지 책임을 지는 관리자고요. 가게의 와인 리스트, 고객에게 와인 추천, 와인 라벨 설명을 꼭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와인을 서비스하는 것까지가 와인의 주문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음식의 서비스, 주문을 받기도 하지만 주된 업무는 와인 관련 모든 것이라는 거 한 번 더 머릿속에 담아주세요. 자, 그리고 소믈리에는 호텔을 제외한 경우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짬이 찰수록 업장의 책임을 관리하는 관리자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장, 매장 관리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의 높이는 1m에서 1.5m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크게 지켜지지는 않고 있고요. 자, 위생이 철저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바닥은 미끄러우면 당연히 안 되겠고요. 왜? 술을 서빙하다가 미끄러지는 것도 있겠지만 손님들이 미끄러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바텐더가 조주, 술을 만드는 과정은 고객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곳에서 만들어야 하고요. 조주를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빙기, 얼음이 정말 많이 쓰이죠. 그런 거는 이제 워킹보드를 이제 조주대, 술 만드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최대한 가까운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추가로 매장 관리를 할 때는 음악이나 매장의 컨셉, 분위기, 조명 전부 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내용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음료 서빙 시에 하나 더 알아둘게요. 음료를 서빙하실 때는 냅킨, 코스터, 잔을 받치는 판이죠. 코스터와 그리고 꼭 하나의 음료가 나가더라도 트레이에 받쳐서 나가야 된다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주류 관리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무조건 나옵니다. First in, first out. 선입 반출의 원칙. 자, 많이 들어보셨죠? 제일 먼저 들어온 주류는 제일 먼저 나가야 한다. 왜? 유통기한 때문이죠. 자, 그리고 주류 관리 와인은 습도 70% 눕혀서 보관해야 돼요. 왜? 코르크 마개가 마르면 공기의 유입이 많아져서 산화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맥주는 생맥주 같은 경우를 보시면 좋은데요. 생맥주는 효모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맛이 조금 더 좋아요. 예,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효모가 있기 때문에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2, 3도 아주 낮은 온도에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칵테일 같은 경우에는 조주 재료들이 있겠죠. 과일이나 이제 뭐 가니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냉장 보관을 꼭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실무에선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그렇게 냉장고에 넣어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할 양을 이제 꺼내놓고 얼음물에 담가 놓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즉 와인, 맥주, 칵테일 모두 선입 반출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맥주죠. 왜? 맥주가 유통기한이 가장 짧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에게 꼭 라벨을 확인시켜주고 여자 손님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자 손님들 다 먼저 따라 드리고 남자 손님들을 따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주류들은 유리병에 보관한 것이 제일 효과적인데 남은 주류들은 사실상 폐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 관리 볼게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가의 3요소란 뭐냐? 재료비, 인건비, 주장의 경비다. 그리고 원가 고정비가 있죠? 변하지 않는 거죠. 임차료, 보험료, 재산세는 고정적으로 납부가 돼야 되는 금액이고요. 원가 변동비, 재료비나 인건비, 판매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 그리고 노동하고 이제 있는 직업의 그리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에 대한 비용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개념 알아두시고요. 자, 제조 원가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더하게 됩니다. 이 직접비는 재료비와 노무비, 이제 직업의 월급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노무비가 합쳐져서 직접비가 되고요. 비제조 원가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더해져서 된다는 거,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으니 꼭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간혹 계산 문제가 하나씩 나오는데 식재료 원가 계산법이 있어요. 이거는 총 매출액에서 재료 원가를 나누고 100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즉, 총 매출액, 오늘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고 치겠습니다. 이거 한 달 동안 100만 원을 벌었는데 재료 원가가 3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100 나누기 30 하면은 자 0.3이죠. 여기서 100을 곱하면은 자 300. 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는데 30 뭐 제가 숫자를 너무 마음대로 넣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가 계산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위생관리 나옵니다. 자, 위생관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식선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주류를 제조하고 뚜껑을 닫아야 한다. 그리고 가니쉬는 냉장 보관해야 된다라는 아주 당연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헷갈리신다고 하시더라도 조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푸실 수 있으실 문제들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얼음은 당연히 손으로 잡으면 안 되겠죠. 물론 사실 바쁠 때는 손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주기능사의 손이 굉장히 깨끗하겠죠. 그리고 이럴 때는 원래 정석은 스쿠프나 아이스통, 집게를 사용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금이가 있거나 코가 나는 컵, 접시는 당연히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사용하는 가게는 굉장히 관리를 못하고 있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헷갈릴 만한 내용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글라스는 자주 닦으면 좋다? 네, 자주 닦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글라스를 씻을 때는 보통은 세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는데 사용하게 된다면 중성 세제를 사용하고요. 중성 세제를 사용한 뒤 더운 물, 그리고 찬물 순서로 씻는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자, 와인 글라스나 칵테일 글라스는 손잡이 부분인 스템을 잡습니다. 자, 마티니 잔을 봤을 때 여기가 스템이죠. 그리고 와인 잔을 봤을 때도 여기가 스템이 되겠습니다. 스템. 자, 맥주 글라스는 항상 냉장고에 보관한다. 시원하게 마셔야겠죠. 자, 그리고 고객 서비스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상냥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좀 약간 이상하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서비스를 하는 문제들이 이제 보기에 나왔다고 하면은 당연히 틀린 내용이 될 거고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음료 주문 전에 음식 주문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자, 요거에 어떤 말이냐? 자, 원래 우리 레스토랑의 개념은 웰컴 드링크를 준비를 해드리거나 음료를 주문하신 다음에 식사를 주문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라 조금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든 주문은 여성 손님부터 받습니다. 자, 외식업에서는 남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성분들의 기호를 맞춰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모든 주문과 주류는 트레이에 받쳐 나가야 합니다. 단 한 개의 음료가 나가더라도 트레이에 꼭 받쳐서 나가는 게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리고 바텐더, 조주사는 차가운 음료를 만들기 전에 복잡한 메뉴를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야 해요. 자, 요거는 얼음이 녹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복잡한 메뉴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일단은 쉬운 이제 메뉴들을 마지막에 저는 만드는 것을 사실은 추천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만일에 차가운 음료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더 마지막에 만드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서비스는 무형성과 다양성과 소멸성을 띠고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와인 한번 볼까요? 주류 와인. 자, 드라이 와인 이후 스위트 와인. 자, 안 단 거 먼저 마시고 단 거를 마셔야 된다. 과일도 그렇죠. 자, 안 단 과일 먼저 먹고 단 과일을 먹어야 맛있죠. 그리고 화이트 와인 이후 레드 와인. 자, 라이트 바디 이후 미디움 풀 바디 와인. 자,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물을 마시고 우유를 마시는 것과 우유를 마시고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한 그 느낌의 차이를 보시면 되는데 와인을 마실 때는 조금 더 바디감이 낮은 물 같은 와인을 먼저 마시는 게 맛을 느끼기에 더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빈티지가 짧은 와인일수록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그 힘이 낮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빈티지가 짧은 와인 이후에 올드 빈티지 와인을 마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소믈리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와인 라벨은 손님에게 꼭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즉, 주문은 소믈리에가 받아야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소믈리에는 직원들을 교육하기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와인을 개봉했을 때 테이스팅. 자, 테이스팅을 꼭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왜냐? 자, 일단 테이스팅이라는 거는 와인을 주문한 사람이 한 모금 마셔보는 거예요. 아주 조금. 왜냐? 자,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저희 가게에서 준비를 했었던 와인이기 때문에 손님의 입장에서는 이 와인이 멀쩡한 건지 어떻게 보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마셔보세요 라고 드리는 게 테이스팅입니다. 즉 만일에 드셔보셨는데 이 와인 조금 맛이 이상한데요 라고 하셨다. 그러면 소믈리에가 한 잔 마셔보고 손님의 말이 맞을 경우 와인을 새 걸로 바꿔 드리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님에게 정중하게 설명을 드린 뒤 서비스를 도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와인의 내용이 좀 많죠. 자, 화이트 와인은 차게 할수록 플루티, 과일 향이 살아나기 때문에 차게 보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에서는 그렇게까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차게 한다라는 거는 되게 시원한 그런 느낌인데 자, 여기서는 좀 차게 한다는 단어보다는
그 화이트 와인의 음용 온도에 맞는 한 12도 정도 그 정도로만 해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을 개봉을 할 때 절대 펑 소리 나게 개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게 멋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예의가 아니고요. 자, 샴페인도 이제 스파클링 와인 중에 한 종류라고 말씀드렸죠.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맥주 주류 관리하는 법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맥주 글라스를 기울여서 따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의에 어긋나지만 자, 우리는 거품이 많이 생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기울여서 따르고 있고요. 맥주 서빙이 끝났다 그러면 끝에 꼭 거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 맥주의 탄산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지만 맥주의 향을 날아가는 것도 방지를 해주는 게 거품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보면서 필요한 용어들 한번 볼게요. 자, 최대 보유량이란 단어가 나온다. 자, 요거는 뭐냐? 월 평균 소비량과 안전 재고, 그리고 리드 타임. 리드 타임이라는 거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손님에게 도달하는 그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에 맞는, 그러니까 나가고 있는 이 리드 타임의 외식업에서 어떤 개념이냐면은 지금 팔리고 있는 혹은 드시고 있는 술들을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어요. 자, 테이블이 5개라면 여기에 와인이 3병이 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고 10병 있었으면 3병이 빠진다는 거겠죠? 이 7병과 이제 7병, 그리고 나가 있는 3병이 합쳐서 그래 10병 있었으면 총 재고량은 10병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안전 재고가 7병이 되는 거고요. 리드 타임을 3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 평균 소비량이 우리 가게가 한 40병 된다? 그럼 40병. 이렇게 해서 총 50병이 되겠지만 사실 안전재고는 그보다 더 많은 양이 되겠죠. 보통은 많이 재고를 쌓아 놓습니다. 리드 타임에 대한 개념 한번 잡으시고요. 그리고 뱅, 술을 저장하는 창고, 그리고 뱅 카드는 술을 저장하는 창고의 카드니까 재고의 입고 출고를 기록하는 카드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크레딧 메모, 자, 반품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가 크레딧 메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페니에라고 있습니다. 와인 바구니고요. 프라임 코스트, 원재료비와 인건비를 더한 것이 프라임 코스트다. 자, 요 두 개를 더한 것이 보통 이제 소비자 가격이 되겠죠. 그리고 콜키지 말씀드렸지만 고객이 가져오신 술을 드실 수 있게 준비를 해주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 법규 한번 볼게요. 법규는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요 정도 일단은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주장 관리에는 식품위생법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하냐면은 소방과 방화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면허, 주장 면허와 허가가 다 되어 있는지 허가사항 점검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생 점검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점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개념인데 휴게 음식점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등을 판매하는 분식점 이런 것들인데 특징은 그냥 주류를 팔 수는 없어요. 휴게 음식점에서는. 자, 그리고 일반 음식점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식점이 일반 음식점인데 음식을 조리해서 팔기도 하면서 이제 이모 소주 한 병이요 해서 소주를 드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단란주점이란 손님이 노래도 부르고 음주도 가능한 영업이고요. 자, 요거 뭐 준코도 어떻게 보면은 단란주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유흥주점, 유흥 종사자도 있고 손님도 있고 노래 부르고 술도 마시는 영업이에요. 자, 그리고 제과점 영업, 빵, 과자, 떡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파시는 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는 안 돼요. 자, 음주가 안 되는 곳은 휴게음식점이랑 제과점 영업 이 두 가지는 음주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어 파트인데요. 영어 파트는 이제 공부를 이제 처음부터 한다는 건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문법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되고, 단어도 많이 외워야 되고 하는데, 이런 영어 파트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기출문제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나오는 전문 용어를 본다거나, 발효나 증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살면서 들어볼 수가 있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따로 공부하시는 것보다 기출 문제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 파트는 제가 기출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주기능사의 기본적인 객관적인 설명을 다 마쳤고요.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